자, 안녕하세요. 치밥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2021 EBS 수능 특강, 자, 영어 독해 연습, 지문 독해.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2강 빈칸 및 함축 의미 추론이 되겠죠. 자, 필기도구 준비되셨으면요, 자, 2강의 1번 문제 독해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문장 봅시다. When you are thinking about specific subject matter, it's as important to consider from where you draw inspiration as how you think about what you paint. 대충 보니까 그림에 관련된 얘기 같은데요. 자, when you are thinking about 생각을 할 때는 얘기가 되겠죠. 뭐에 대해서요? 어떤 specific subject matter. subject matter가 이게 그냥 한 덩어리예요. 다시 말하면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subject를 주제라고 하기도 하고 subject matter를 주제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자, it to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이제 as 비교 구문이 이제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근데 봅시다. 이제 이거를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as 사이에는, 그쵸? 우리가 이제 as 비교급 사이에는 여기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쵸?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익히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머지 이상한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렵거나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게 난감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잘 보세요. 일단 형용사나 부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서 이 형용사나 부사의 성질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쨌든 as 사이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만큼요? 뒤에 있는 as 거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것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네들이 들어가서 비교의 성질, 비교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비교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중심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중심 의미를 형용사나 부사의 원형으로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원형 비교, 원급 비교라고 또 얘기를 하게 되겠죠. 때문에 저 비교라고 하는 이제 그 뭐라는 얘기가 되지? 그 형태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중심 축이 형용사이거나 부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용사나 부사만 as 사이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저 as 사이에 이제 형용사하고 부사가 들어가는데, 형용사이거나 혹은 부사가 들어가는데, 저 의미를 구축한, 다시 말하면 저 as 비교급의 의미를 이제 구축하는 그 중심 의미가 되는 것이 뭐다? 형용사이거나 부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이 뒤에 있는 as만큼 뭐가 중요하다란 얘기예요. 그 뭐가가 뭐냐면 그냥 얘예요. 그렇죠? 다시 생각을 하시면은 이걸 원래 문장대로 만들어내시면 돼요. 원래 문장대로 만들어내는 건 별거 아니에요. 다시 비교를 안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비교를 안 하려면 그냥 뒤에 있는 as 이하 거를 다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있는 as도 그냥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럼 원래 문장은 뭐라는 얘기죠? It is important to consider from where you draw inspiration.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To consider가 되겠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From where you draw inspiration. 갑자기 이런 광고는 왜 뜨나 모르겠어요. 없어졌네. 자, 봅시다. 이 무슨 얘기냐? 이제 어디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영감을 어디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냐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Where you draw inspiration. 영감을 어디서 끌어내는지를 라는 얘기가 되죠. 여기서 영감을 어디로부터 끌어내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근데 여기다 이제 그럼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것만큼 중요하다면 도대체 어떤 것만큼 중요한 건데? 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비교 대상을 이 뒤쪽에 as 뒤에다 심어준 거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의 문법적인 특성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앞에 있는 as하고 뒤에 있는 as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as는 부사예요. 뒤에 있는 as가 뭐다? 요게 접속사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비교 구문 같은 걸 따질 때 앞에 붙어 있는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부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말들이니까요. 그렇죠? 항상 비교 대상을 뭐다? 이 뒤쪽에다가 이제 심어 놓는다라고 보면 되죠. 얘만큼 이러이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시 뭐만큼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How you think about what you paint. 네가 그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만큼, 그렇죠? 어디서 너가 뭐라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들이 영감을 어디로부터 영감을 끌어낼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릴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뭐도 중요하다? 그렇죠? 아, 이런 것을 내가 뭔가를 그릴 건데 영감을 어디서 얻지?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this is especially true for people who paint from their imagination and not from specific reference or who make abstract works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앞문장 내용 전체가 되겠죠. 이것은 especially true. 특히 누구에게 이제 사실이냐면요.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이라 했죠. 어떤 사람들? Who paint from their imagination. 그들의 상상력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그 상상한 것으로부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상상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머릿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다채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다채로운 생각을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아 맞아 이랬으면 어떨까 라고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and not from specific reference라고 되어 있죠. 어떤 구체적인 뭐라는 얘기죠. 참조로부터 다시 말하면 어떤 구체적인 것을 참고하지 않고 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 후하고 요 후는 이제 병렬 구조로서 앞에 있는 이제 people을 수식해주는 관계사절 두 개가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Who make abstract works가 되죠. 다시 말하면 추상 작품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추상화 그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은 이제 특히나 사실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these artists still find inspiration in their exterior worlds, but they process and apply that inspiration differently from people who paint directly from photo reference or life.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예술가들은요, 여전히 find inspiration, 어떤 영감을 구한대요, 찾는데요. 어디에서요? In their exterior world. 그들의 외부 세계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외부 세계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 아닌 그 밖에 있는 세계. 그럼 상상의 나라겠죠. 그냥 말 그대로. 근데 앞에 있는 얘기 똑같은 거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데이는 이제 이 예술가들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예술가들은 process and apply 처리하고 적용을 한대요. 뭐를요? That inspiration 그 영감들을요.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 처리하고 적용한다? Differently 다르게 뭐와는 다르게요? Differently from people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이 받은 영감이라든가 그들이 받은 영감을 처리하고 적용을 한대요. 어떤 사람들? Who paint directly from 이 되죠. 아주 다시 말하면 directly from이니까 어디로부터 어디로부터 이제 직접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되겠죠. Photo reference or life라고 되어 있죠. 포토 레퍼런스는 이제 사진이나 life는 이건 실물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아시겠죠? 사진이나 어떤 실물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는 다른 식으로 그러한 영감을 처리하고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주 뭐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들어는 봤을 거예요. 뭐 사실주의, 뭐 추상주의 이런 걸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주의냐 아니면 추상주의냐 이렇게 해서 사실주의의 다른 말을 이제 미술사에서는 구상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상주의냐 추상주의냐 보통 이렇게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상식선에서 알아두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요. Years ago I became enormously interested in Scandinavian design and folk patterns.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서 도대체 상상 속에서 그림 그린 사람들하고 이제 뭐 추상적인 내용 이제 이 현실적인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years ago 수년 전에 I became enormous 하면 이제 뭐냐 아주 막대하게 엄청나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주 엄청나게 관심이 이제 가게 됐다는 얘기죠. became 이제 interessed이니까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뭐 전통 문양에 대해서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뭔 얘기냐? 어쨌든 뭐 이런 거에 뭐 이런 민속 양식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I had at the time never set foot Scandinavia, so most of my inspiration was gathered from books or perusing the internet라고 되어 있죠. I had never 라는 얘기죠.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요거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 당시에 I had never set foot 했다는 얘기는 발을 들여놓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스칸디나비아에 가본 적도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스칸디나비아에 발을 들여놓은 적도 없고 다시 말하면 가본 적도 없다.
그래서 가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Most of my inspiration, 대부분의 나의 영감들은요, was gathered, 모아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다시 말해 영감을 어디로부터 얻었다? From books, 책이나 아니면 perusing, 인터넷, perusing 여기 나오죠? perusing 인터넷, 다시 말해 인터넷 검색을 뭐 엄청나게 그냥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인터넷 검색을 이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한 건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이제 책을 후배 파가지고, 뭐죠? 그런 영감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I devoured so much inspiration that I eventually created my own imaginary scenes, most of which were in some distant and nameless Nordic land. I drew from the inspiration, but I created my own patterns and landscapes라고 되어 있죠. devour라고 하는 말은 devour라고 하면 이제 소비하다는 consume이라는 말인데 그것보다 그것보다 정도가 아주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devour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걸스럽게 먹다, 미친 듯이 먹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 되겠죠? 닥치는 대로 막 그냥 뭐라는 얘기죠? 흡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뭐다 그죠? 나 이제 그 영감을 이제 뭐 아주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흡수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So that 구문이 되겠죠? So much 하면 되겠죠? 아주 많이 뭐라는 얘기 되겠죠? 이제 영감을 흡수해서 그 결과 eventually 결국 나는 뭐 했다는 얘기죠? My own imaginary scenes. 내 고유의 나 자신만의 그런 상상 속의 그런 뭐라는 얘기죠? 어떤 장면이나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다? 여기서 most of which, 여기서 which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얘를 얘기를 하는 거 되겠죠. 어법 문제에서 보통 대부분 이걸 다 뭐로 바꾸냐면 most of them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SV 주어가 하나, 주어 동사 하나 있고 여기도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과 절을 연결시킬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쓰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나만의 내가 창조한 이제 그런 그 고유한 장면들의 대부분이 뭐였다? were in some distant. 다시 말하면 멀리 있고 다시 멀리 있다라고 해보면 뭐랄까요? 뭐 멀리 있다라고 해도 되겠죠? some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는 어떤이라는 의미로 쓰여요. 아시겠죠? 어떤 멀리 있고 이름이 잘 알려져 있는 다시 말하면 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이 북유럽의 땅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북유럽의 땅에 있었대요. 그런 장면들이 상상 속으로 상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가 되겠죠.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저쪽 북유럽에 있죠. 저쪽 그 뭐냐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지 않습니까? 지도에 보시면은 꼭 에이리언 머리처럼 생긴 동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되겠죠. 여기가 아마 맞죠 아마. 제가 세계지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제가 봅시다. 어쨌든 노르딕이라고 하는 말이 북유럽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근데 뭐냐? I drew from inspiration. 그렇죠. 나는 이제 이걸 어디로부터 이제 어떤 것으로부터 이제 그린 거다? 내 영감으로부터 그린 거예요. 하지만 I created my own patterns and landscape. 그렇죠. 나는 나만의 뭐란 얘기가 되겠죠. 나만의 이제 어떤 양식과 풍경을 창조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지금 뭐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거란 얘기가 돼. 실제 존재하지 않는 그냥 자기 상상 속에 그냥 그런 거 그냥 그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쉽게 말하면요. 그런데 자, abstract or non-objective artists also process inspiration differently 라고 되어 있죠. abstract or non-objective 이게 non-objective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objective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뭔 뜻이죠? 다시 말해 객관적인, 사실적인이라는 뜻이겠죠. 이제 그거가 아니니까 비사실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미술계에서는 이거를 구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죠? 추상주의 되겠죠? 근데 non object니까 뭐가 되죠? 이게 비구상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구상주의가 아닌 이라는 얘기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오화를 뭐라고 한다? 이걸 동격의 오화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동격의 오화라는 것도 뭔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보죠. 아버지, 우리는 집에 계신 어른을 아버지 또는 아빠라고 부른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아빠랑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 그대로 동격의 오화예요. 추상주의 혹은 비구상주의, 비구상주의나 추상주의나 비구상주의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을 뭐라고 한다? 동격의 오화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죠? 서울 또는 한양, 이게 그 맞죠? 서울이나 한양이나 서울이나 한양은 옛날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냥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되는 오화를 동격의 오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추상주의 혹은 이제 비구상주의 이제 예술가들은 또한 뭐한다? inspiration, 그런 이제 이 process inspiration differently. 그렇죠. 그 영감들을 또 다르게 처리를 한대요.
What inspires their work is often the same stuff that inspires representational artists, landscape feeling or colors. 되겠죠? 자, what inspires their works. 그들의 작품에 영감을 주는 것은 종종 the same stuff, 똑같은 것들이다. 라는 stuff는 여러분 thing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똑같은 것이다? 어떤 똑같은 것들이다? inspires representational artist. representational artist, 이게 글자 그대로 뭐 사실주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사실주의나 혹은 구상, 이게 진짜 글자 그대로 구상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representational 하면 represent라고 하는 말에 이제 그 뭐가 되겠죠? 형용사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present는 보여주다, 제시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represent, 재현하다, 나타내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뭘 재현하고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죠. 사실 그대로를 재현하고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구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구상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구상의 구는 저기 구자가 아마 이게 갖출 구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상은 모양 상자를 쓰고 해서 모양을 갖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양 그대로를 갖춰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상주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비구상주의는 뭘까요? 눈에 보이는 걸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지 멋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추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추상의 추는 뽑아낼 추라고 하는, 우리가 뭐 추출하다라고 할 때 그 추 있죠. 그래서 저게 뽑을 추자의 모양상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모양에서 어떤 이제 모양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안에서 그 본질을 쏙 뽑아내서 그걸 다르게 구성을 한 것을 뭐라고 한다? 추상주의라고 해요. 추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상은 있는 모양 그대로를 뭐란 얘기죠?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 그대로를 나타내는 게 구상. 추상은 뭐다? 그 본질을 뽑아내서 다르게 구성을 한 거. 그게 추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상식선에서 알아두는 것도 되게 좋아요. 배경상식으로서요.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런 구상주의 사람들이 영감을, 구상주의 사람들에게 구상주의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과 똑같은 거래요. 다시 뭐 이상한 거에서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 되겠죠. 뭐 풍경이나 어떤 감정이나 색깔 같은 것이 되겠죠. 하지만 뭐가 다르겠죠. The way they render their subject matter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they를 누굴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죠.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abstract or non-objective artist. 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 추상주의 예술가들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렌더, 표현하다, 묘사하다 나오죠. 렌더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들의 주제를 표현하는 the way, 그 방식은 이라는 얘기죠. the way that 이라고 해서 요건 지금 관계부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이 그저 뭐란 얘기죠?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 그러한 방식은 빈칸이다 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자, 빈칸은 뭐가 들어갈까요? 자, 1번은 vague, 막연한, distinct, 독특한이라는 얘기죠. literal이라고 하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의 라는 뜻이에요. literal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글자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라고 했으면 이렇게 적힌 그대로, 뭐 가감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예쁩니다 라고 했으면 그냥 예쁜 거예요, 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로서, 그래서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쓰여진 그대로,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superficial, 피상적인이라는 얘기죠. 자, sophisticated, 뭐죠? 이제 섬세한, 정교한이라는 얘기인데, 자, 피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피상이라고 하는 말의 피는 껍데기를 얘기를 해요. 그쵸? 그쵸? 이제 우리가 그렇죠. 껍데기를 뭐 무슨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피, 이게 뭐죠? 껍데기 벗겨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피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겉만 보는 거를 우리가 피상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쉽게 말하면 수박 겉핥기, 그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박을 겉만 핥아봤자 뭐 달달하고 맛있는 맛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 때문에 우리가 superficial, 피상적인이라고 하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갖지만, 그 피상적이라는 것이 뜻이 뭐다? 그렇죠.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는 것, 겉만 이렇게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피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요 1번 문제 독해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2번 문제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